윤정희 씨의 사연, 손녀 돌잔치에 쫓겨난 할머니.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3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나이 들어서는 할머니 냄새 난다, 치매 걸린 거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윤정이라고 합니다. 30년간 봉제 공장을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예요. 아니, 이제는 할머니라고 해야겠네요. 손녀가 생겼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한 할머니가 가족의 배신과 모욕을 딛고 인생 이막의 황혼 로맨스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존중과 사랑을 되찾았는지 말이죠. 먼저 제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젊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어요. 바늘만 잡으면 뭐든지 뚝딱뚝딱 만들어냈죠. 남편과 함께 작은 봉제 공장을 시작해서 30년을 버텼어요.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살았죠. 직원들 챙겨주느라 부업도 하고 야근도 밥 먹듯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공장도 문을 닫게 됐어요.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전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손으로 남의 옷을 지어주며 살았어도 내 인생 옷감은 아직 다 못 짰다고요. 아들 민수는 40살이에요. 대기업 과장이죠. 출세욕이 강해서 제가 봉제 공장을 했던 걸 좀 촌스럽게 여기더라고요. 며느리 지연이는 38살인데 정말 도도해요. 계산이 빠르고 체면과 돈을 무엇보다 중시하죠. 저를 재봉틀 기름 냄새 나는 사람이라고 뒤에서 말해요. 앞에서는 깍듯하게 굴지만요. 한 장, 호텔 뷔페의 모유? 손녀 돌잔치 날이었어요. 민수와 지연이 호텔 뷔페에서 성대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깜짝 선물해주려고 밤잠을 설쳐가며 작은 한복을 손으로 지었죠. 연한 분홍색 명주에 하얀 치마를 달았어요. 금실로 작은 매화꽃까지 수놓았죠. 호텔에 가서 손녀에게 한복을 입혀주려고 하는데요. 지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무 촌스러요. 요즘 누가 이런 옷 입혀요? 이 호텔에선 드레스가 잘 어울려서 벌써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수한테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는데 민수는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구석으로 가서 앉았어요. 잔치가 끝날 때까지요. 손녀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음식도 못 먹겠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이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서요. 돌잔치 끝나고 케이크 자르는 시간에 저는 손녀한테 뽀뽀라도 해주려고 다가갔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제 팔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아이가 놀랄까 걱정돼요. 조심해서 안아주세요. 마치 제가 손녀를 다치게 할 것처럼 말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아이들 옷 지어주며 살았는데 제가 아이를 다룰 줄 모른다고 하니요. 호텔 로비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30년 동안 봉제 공장에서 남의 옷 지어주면서도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없었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만든 옷은 버려져도 내 인생까지 버려진 건 아니야. 집에 와서 한복을 다시 보니까 정말 예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금실 매화꽃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지연이가 뭐라고 하든 제가 만든 건 정말 아름다웠어요. 2장. 쌓여가는 불만들. 돌잔치 이후로 며느리 지연이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손녀를 돌봐달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손녀한테 퐁당퐁당 동요를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지연이가 어디서 그런 노래를 배웠냐고 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영어 동요를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영어 노래를 들려줘야 입과 귀가 트인다고요. 제가 부르던 건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동요였거든요. 나름 정겨웠는데 그것도 맘에 안 든다니요. 또 어느 날은 제가 손녀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는데 지연이가 달려와서
제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어머니, 비켜보세요. 이건 제가 할게요. 저번에 갈아주신 기저귀가 다 새서 아이 피부가 다 짓물렀어요. 마치 제가 기저귀도 못 갈아주는 할머니 취급하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손녀한테 밥을 먹여주려고 했는데 그날 물컵을 놓쳤거든요. 손목이 아파서요. 나이 들어서 관절이 좀 불편한데 지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 이리 주세요. 제가 먹일게요. 물컵도 제대로 못 잡는데 어떻게 밥을 먹여요? 혹시 치매 시작된 거 아니시죠? 치매래요. 컵 하나 놓쳤다고 치매라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날 제가 민수네 집에 반찬을 해다 줬는데 지연이가 냉장고에 넣으면서 투덜거리더라고요. 요즘 음식 은간히 세면 안 좋다던데. 어머니는 옛날식으로만 하시네. 제가 30년 동안 가족들 밥 해준 걸 옛날식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갔는데 다른 엄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인사하고 대화하려고 했는데 그 엄마들이 영어로 아이들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웃기만 했죠. 집에 와서 지연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엄마들은 다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끼어들면 저희가 창피해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창피하대요. 제가 있으면 창피하다고요? 진짜 마지막 일은 손녀 100일 사진을 찍을 때였어요. 사진사가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지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빼고 찍어주세요. 나중에 따로 찍을게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족 사진에서도 제가 빠져야 하나요? 3장. 내쫓긴 자리. 그날 밤에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잠깐 만나야겠어요. 민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민수 표정이 영 불편해 보였어요. 어머니, 요즘 실버타운이 좋다던데요. 어르신들 같이 모여서 놀면 심심하지도 않으시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지연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아이 교육에 안 좋대요. 어머니가 옛날식으로 하시는 게 많아서 아이가 혼란스러워한대요. 내가 뭘 옛날식으로 했니? 동료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요즘은 다 다르게 해야 한대요. 그리고 어머니 건강도 걱정되고요. 요즘 깜빡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깜빡하는 일이라니요. 컵 하나 놓친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연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어머니 때문에 그냥 잠시만 실버타운에서 지내는 거 어떠세요? 좋은 곳 알아봤어요. 민수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일어나더라고요. 38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카페에서 나와서 길을 걷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이런 배신감은 남편이 죽었을 때도 안 느꼈거든요. 집에 와서 며칠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좋아. 그럼 진짜 나가보자. 봉제 공장 30년 버틴 사람이 실버타운 못 버기겠어요? 4장. 새로운 시작과 낯선 설렘. 실버타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친해 보이는데 저만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옆 테이블에 앉은 김순자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잘 부탁드려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반갑게 맞아주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저를 다른 할머니들한테 소개시켜 주셨어요. 며칠 지나니까 할머니들이 제 손재주를 알게 됐어요. 김순자 할머니 바지단이 너무 길어서 걸린다고 하길래 제가 줄여드렸거든요. 어머, 이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들도 옷 수선해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이 났어요. 다시 바늘을 잡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희 씨는 정말 금손이네요. 옷가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는 제 손재주를 옛날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고마워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박명석 씨라는 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70살이시래요. 옷차림이 깔끔하고 말씀도 교양 있게 하시더라고요. 부인께서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박명석 씨는 과거에 무역업을 하셨대요. 꽤 성공하셨는데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다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아시는 분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했는데 며칠 후에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명석 씨가 혼자 앉아 계시길래 제가 용기를 내서 같이 앉아도 되냐고 물어봤죠. 그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물론이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같이 식사하게 됐어요. 명석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제가 봉제 공장 이야기를 하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시고 아들 며느리한테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면 그런 상처를 받으셨는데도 이렇게 씩씩하시다니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다른 할머니 옷을 수선해드리고 있는데 명석 씨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더라고요. 제가 바늘귀에 실을 꿰는 걸 보시면서 손끝이 참 고우시네요. 저는 바늘귀도 못 찾겠던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웃으면서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명석 씨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명석 씨가 제게 작은 손수건을 내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수건 끝단 박음질이 풀려 있었어요. 이거 좀 꿰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간 아내가 만들어준 건데 버리기가 아까워서요. 저는 정성스럽게 꿰매어 드렸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명석 씨가 일부러 만든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부탁할 핑계를 만들려고요. 손끝이 이렇게 고운 분은 제 곁에도 필요합니다.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남편 죽고 나서 이런 말 들어본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명석 씨와 함께 뒷산에 있는 정원을 걷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편해지더라고요. 명석 씨는 절대 저를 무시하거나 촌스럽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모든 이야기에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라며 공감해 주셨죠. 어느 날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제가 살짝 몸을 기울였어요. 그때 명석 씨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 나이에.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5장. 숨겨진 재산의 비밀. 실버타운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민수와 지연이 찾아왔어요. 표정을 보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지연이 평소보다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어머니,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돈 있잖아요. 그거 좀 정리해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지연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요즘 민수 씨 회사가 어려워졌다네요. 월급도 계속 밀리는데 대출비 나가랴, 아이 용품들이며 생활비 물가는 또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요즘 사기도 많고요. 저는 애들이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봉제 공장 30년 운영하면서 꾸준히 모은 돈, 남편 보험금, 그리고 공장 부지 매각한 돈까지 합치면 꽤 큰 돈이었거든요. 지연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부족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게요. 그러니까 상속 문제만 좀 정리해 주세요. 정확히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지연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돈 앞에서 무릎 꿇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야. 그날 그들이 돌아간 후 명석 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런 일을 겪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돈만 보면 본성이 나오더군요. 6장. 상속의 시험과 마지막 결정. 일주일 후에 민수와 지연이 또 왔어요.
이번엔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손녀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지연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이 아이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가 아니면 이 아이는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손녀를 앞세우는 게 정말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지연이 눈을 자세히 보니까 눈물은 흘리고 있는데 눈빛에는 진심이 없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상속 문제만 정리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정말 효도할게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확신했어요. 이 아이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너희는 내 옷감을 버렸지. 그 옷감으로 내가 내 인생을 새로 지을 거야.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만든 한복을 촌스럽다고 치워버리고 내가 부른 노래를 구닥다리라고 했지? 내가 해준 음식을 옛날식이라고 했고 나를 치매 걸릴 거라고 했잖니? 이제 그만 가거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들이 나간 후 제 마음이 정말 후련했어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게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죠. 7장. 황혼의 로맨스와 새로운 시작. 며칠 후 명석 씨와 실버타운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명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드님 일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정리 다 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사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요. 순간 제 심장이 또 두근거렸어요. 명석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이번엔 제가 피하지 않았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가족이 있어도 정말 혼자였거든요. 제가 명석 씨 어깨에 고개를 살짝 기댔어요. 이런 기분이 든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제야 내 옷감이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명석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석 씨가 제게 작은 다이아 반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거 부인께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을 기념해서요. 반지를 끼우는데 딱 맞더라고요. 운명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실버타운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아침에 같이 산책하고 오후에는 함께 독서실에서 책을 읽고 저녁엔 같이 저녁 산책을 했어요. 마지막 이야기. 지금 이 사연을 쓰는 게 실버타운에 온 지 1년 후예요. 명석 씨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민수한테서 가끔 전화가 와요. 처음엔 받지 않았는데 요즘은 받아줘요. 하지만 돈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민수도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손녀는 정말 너무 보고 싶어요. 가끔 민수가 사진을 보내줘서 보는데 정말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언젠가 손녀가 자라서 저를 찾아오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명석 씨와 저는 내년에 작은 결혼식을 할 예정이에요. 실버타운 가까운 성당에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오신대요. 정말 기대돼요. 존중 없는 효도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존중 속의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피어나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인생의 새로운 옷감을 짜보세요. 몇 살이 되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당신에게 건강과 행운, 행복이 따라옵니다.